주역, 참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역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오해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책을 한 번이라도 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문장은 무슨 암호 같고 전체적인 맥락은 도저히 잡히질 않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문장들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주역을 마치 시나 소설처럼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 해석이라는 함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문장들은요, 어떤 사용 설명서나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 상황의 구조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개별 문장의 뜻에만 매달리니까 정작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라고 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텍스트가 가리키는 상황은 대체 어떤 구조일까? 이 질문을 던지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모델링하는 거죠. 다시 말해 머릿속으로 상황의 구조도를 그려보는 작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질문에서 오른쪽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묘사하는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상황을 모델링한다는 건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구조적인 지도를 그려보는 작업이죠. 그리고 주역의 궤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델링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분석 도구 3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상, 세, 변입니다. 이 3가지 개념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궤 하나에 담긴 복잡한 상황의 구조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 이미지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의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인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탑의 모습인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바로 모멘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상황 내부의 힘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보듯이 에너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지 그 기세와 흐름을 파악하는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 마치 거대한 기계의 작은 나사 하나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도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핵심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석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사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역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와 같은 이분법적인 질문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이 상황의 구조는 어떤 모습이지? 이 구조가 과연 안정적인가? 와 같은 훨씬 더 분석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그냥 암호처럼만 보였던 궤의 문장들이 갑자기 현재 상황에 대한 굉장히 풍부한 구조적 정보를 담은 텍스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링이라는 접근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이득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관점을 감정에서 구조로 옮겨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감이나 막연한 기대감 같은 감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죠. 주역은 이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 위에 구조적 이해라는 렌즈를 하나 더 얹어서 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관리 가능한 문제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수이고 무엇이 변수인지, 또 어디까지가 내 통제 범위고
어디부터가 외부 조건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판단의 질은 정말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결국 주역은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는 도구에 가깝죠.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 거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맹점이나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위험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괴는 무슨 뜻이지? 라고 묻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의 진짜 구조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그 구조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이 질문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